온비드라는 화면을 칩니다. 온비드라는 한글로 치고 그러면 온비드라고 치면 하고 돋보기를 누르면 찾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온비드 www. 이제 온비드.co.kr이 나오면 이걸 온비드 사이트를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온비드 사이트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회원을 가입하고 나의 온비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다음에 됐다 그러면 본인은 이제 다 등록됐으니까 로그인하면 이제 인증서를 로그인하면 이와 같이 USB에 이제 오인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누르고 USB 드라이브를 누르고 이 체험모닝 법인 거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증서 암호를 치면 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우리가 그 찾았던 물건이 있죠. 그 물건이 이제 보면 아까 같이 인천시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나오죠. 이렇게. 요거를 서울시라고 누르면 서울특별시라고 해야 검색이 돼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라고 해야 검색이 되죠. 인천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그냥 남동구 도림동이라고만 해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인천시를 누르면 꼭 광역시를 꼭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누르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물건이 좀 전에 같이 권리 분석을 할 때 다시 한번 제가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죠. 어차피 권리 분석 시간이니까 이런 물건은 해당 공고문을 봐가지고 이 공고문에 어떻게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보통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안 가면 공매 담당자 통해서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요 앞에 뒤로 가기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다시 원위치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입찰 이력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입찰 이력을 보면 어떤 게 나오냐, 이게 공매가 취소된 게 여러 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공매가 취소됐다는 얘기는 무언가가 하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찰 들어갈 때 분석할 때는 꼭 이 공매가 입찰 이력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런 원인을 공매 담당자에 또 물어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 자, 어쨌든 이제 여기에 봐서 이상이 없다. 그럼 물건 정보 내역을 들어가면 되죠. 물건 정보 다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면적하고 위치 이런 것들 보고 또 암지산 정보를 눌러 가지고 여기 임대차 내역에 있는 내역하고 근저당권자의 말소 기준 권리하고 전입세대주의 전입일자를 봐야 되는데 여기 전입일자가 없어요. 이럴 때에는 공매재산명세서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공매재산명세서를 클릭해서 보면 이와 같이 명세법 인쇄가 나오죠. 여기를 누르면 인쇄를 누르면 열람도 할 수 있고 인쇄도 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열람해서 보기만 하고 인쇄를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인쇄를 누른 다음에 인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되고, 인쇄를 안 하고 보려할 때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보니까 그 김백준이는 2015년 7월 27일이고 그리고 이 근저당권의 말소 2015년 7월 3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입적 기록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데, 이거는 좀 전에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확인했듯이 이 사람은 부부관계죠. 설령 비부관이라도 대항력 없습니다. 그래서 1억 9,2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유의할 점은 배분 요구 금액이 없음, 그리고 배분 요구 있음 했을 때 해고의 채권이 없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이 채권이 없는 채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말소 기준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할 때는 반드시 공매 담당 통해서 이 근저당권자가 채권 신고를 했는데 채권이 없는 거로 신고한 거지, 아니면 근저당권자가 채권 최고액이 있고 배분 채권 계산 제출하지 않아서 채권 금액으로 없어 영원히로 한 건지 이거를 반드시 물어보고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 큰일 납니다, 이거. 전번에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 모습을 좀 보여주면 말씀드리겠네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여기에 근저당권자 있고 이 사람이 근저당권을 기준해서는 이 사람의 대항력이 없는 거죠.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적용이 2010년 4월 5일이니까 이거보단 선순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는 설정 금액이 있고 배분 요구 금액이 없고 배분 요구 함 이렇게 써 있어요. 배분 요구 일자가 있어요. 근데 영원히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이 사람이 채권이 있는 줄 알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이 말소기준 권리가 채권이 없으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소기준 되니까 이 사람 선수를 임차인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배분 요구 날짜가 있으면 이렇게 배분 요구가 있자면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채권 금액이 0원이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채권이 없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또는 이와 같이 배분 요구 없음 하고 0원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채권 계산을 제출하지 않아서 채권을 몰라서 0원으로 한 건지 아니면 채권 계산을 제출했는데 채권이 없어 0원으로 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냐면 이게 채권이 없으면 말소기준 권리가 아닌 무효고 그 다음 게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인수해야 된다. 항상 이런 것들은 이러한 내용들. 어떤 또 실수하기 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임차인이 권리신고만 하고 배분 요구를 안 했을 때에 이 채권 계산서를 권리신고만 한 거 같고 배분 요구로 한 거로 보고 착각하고 이 사람이 배당에 참여할 거로 생각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임차인은 여기 권리신고만 하고 배분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주장하는 거예요. 대항력.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그래서 또는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에 권리신고만 해 있고 확정일자까지 다 있는데 배분 요구를 안 했어요. 그랬을 때도 실적으로 이 사람이 배분 요구까지 다 했는데 여기에 누락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한번 임차인이 권리신고만 하고 배분 요구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배분 요구까지 한 겁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공매 담당자한테. 1588-5321로 해서 공매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관리본을 이야기하면서 이 공매 담당자를 이야기하면은 알릴 수가 있죠. 이렇게 차 이상이 없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경매에서도 확인했고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경매에서는 이 신한은행 근저당권자가 1억 5,500 갖고 경매를 신청했잖아요. 또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지만 이럴 땐 공매 담당자에 물어보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여기서 채권 계산을 제출하지 않아서 배분 요구 없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사람은 이 말소기준 권리 분명한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경우 이제 이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입찰에 참여할 때는 요 입찰을 누르면 됩니다. 요 입찰. 요걸 누르게 되면 여러분이 보기 좋게끔 다시 이제 그 윈도우 복사해서 제가 윈도우 복사해서 잘 보이게 해드리죠. 이와 같이 이제 윈도우로 들어가서 보기 좋게 깔끔하게 잘 보이죠? 여기서 밑으로 가면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제가 다시 앞으로 가게 해가지고 여기 요 화면에서 요 입찰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압류시 입찰 시 압류재산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모습은 위 상단 우측에 조그만 화면에 제가 나오죠. 그거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경우 요거를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입찰 정보 확인 및 준수 규칙 동의 여기까지 나오죠. 근데 쭉 내려가면 이와 같이 나의 입찰 정보가 맞는지 그리고 사업장이 맞는지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수정 사항을 개인 정보에 반영합니다. 체크를 한 다음에 압류재산 임차 참가 준수 규칙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에 주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누르게 되면 지금같이 입찰서 작성 및 제출 내용이 나옵니다. 확인해서 그럼 본인 입찰인지 본인 입찰 때 여길 체크하면 되고 대리 입찰할 때 여길 체크하면 되고 공동 입찰할 땐 여길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 입찰을 할 때는 이렇게 놓고 여기 입찰 금액을 적어야죠. 최소한 최저 입찰가보다 높으면 되는 겁니다. 입찰 금액을 예를 들어서 2억 8,500에서 2억 9천밖에 안 되니까 뭐 2억 9천 만 원만 해보죠.
2억 7,901만 원. 이렇게 하면 하나 더 해야 되네. 2억 7,900 하나 더 하면 되죠. 이렇게 910만 원이 되니까 10만 원에 입찰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이걸 입찰 들어갈 때 보증금을 얼마로 해야 하냐? 이 보증금을 얼마로 하느냐는 이렇게 보증금을 얼마로 이렇게 했었을 때 보증금을 얼마로 하느냐는 이 보증금 계산을 누르면 되죠. 이렇게 보증금 계산을 누르게 되면 이 자동으로 보증금이 뜨이죠. 뜨입니다. 아까 같이 윈도우 복사해서 여러분이 깔끔하게 보이지만 이 정도도 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내가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이 보증금 계산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 납부 총 금액을 다시 누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납부 금액이 나타나죠. 납부 총 금액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2,790만 원을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이거를 보증금 납부를 현금으로 할 것인지 전자보증서는 개인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현금으로 입금하고 그러면 보증금을 납부할 가상계좌를 신한은행을 선택할 것인지 부산은행, 우리은행 이게 나오죠. 저는 이제 신한은행의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가 낙찰받지 못한 걸 유찰자라고 합니다. 유찰될 때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환불계좌를 기재해야 되죠. 이 은행을 선택합니다. 환불계좌를. 신한은행이 제가 자주 하는 신한은행 계좌가 여기 있으니 이걸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 내가 낙찰받을 때 잔대금을 납부할 은행을 선택하죠. 미리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면 하고 이 전자송달 온비드의 매각결정서와 입찰보증 영수증을 뭐로 발급받을 거냐. 나이 온비드가 직접 발급받으려면 전자송달 현장 한국자산가지고 현장에 가서 받으면 여기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누가 현장을 갑니까 요즘에 이렇게 전자송달 누르면은 나이 온비드 들어가서 진짜 전자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상의 주의사항을 봤으면 이거 다음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에 이렇게 전자서명 이런 내용으로 입찰하게 되니까 여러분은 이걸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공인인서로 입찰 본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입찰이 마감이 되는 거죠. 이러면은 입찰 정보가 나오는데 입찰서가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핸드폰에 문자가 오고요. 이렇게 입찰서 되고 여기에 보면 가상계좌가 나오죠. 입찰보증은 이거고 입찰 때 가상계좌는 여기 신한은행 561 요쪽에 윤리 예금주는 신한은행 가로 주식회사에다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본인에게만 발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여러 번 나눠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이제 미만일 때는 이하일 때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한 번에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입금시키면 1,000만 원 이하인 이게 매수대금 내가 낙찰받은 희망 금액이 입찰 보증금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넣는다든가 하면 입찰이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000만 원 이상이 될 때는 1,000만 원 초과 1,001원, 1,000만 1원 이렇게 되면 1,000만 뭐 10원 이렇게 된다면 여러 번 나눠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우리가 기재해든가 아니면 요 밑에 가서 요걸 인쇄를 눌러가지고 복사해서 가지고 있고 요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면 되겠죠. 요걸 적었다 그러면 그냥 나의 입찰 내역 확인을 누르면 되고 근데 이게 입찰 내역을 눌렀는데 내가 입찰 내역을 확인을 못했어요. 이 가상계좌를.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말고 나이 온비드 들어가면 그 내용을 나이 온비드 들어가면 이렇게 입찰 중이 나오죠. 이때 이 보증금 미납 완납이 되죠. 이때 요걸 누르게 되면 나의 입찰 정보가 나옵니다. 요걸 누르게 되면 이것이 나오고 여기서 요걸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상세 이동으로 가면 되죠. 상세 이동으로 가면 공인서를 눌러가지고 본인이 입찰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다시 아무나 이렇게 보면 안 되니까 공인서를 꼭 확인해야죠. 나이온비 들어갈 때는 항상 이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해서 확인 누르게 되면 나의 입찰 정보 내역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가상계좌도 있고 환불계좌도 있고 환불계좌 정보도 나오고 밑에 보면 가상계좌가 나오죠. 그리고 보증금이 미납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입금시키고 다시 나이온비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 내용에 보증금이 미납이 아니라 완납의 일자가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나서 목요일날 11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이 화면이 여기서 영원히 0이 되고 여기 일자가 붙어요. 그리고 여기 낙찰의 일이 되는 거죠. 낙찰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가 그 일이 되는 거고, 차순위 매수 신고한 사람은 여기에 일이 되고, 이러한 절차로 입찰 절차가 막 지금처럼 하면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된 거죠. 완전히 끝나고 입찰 절차가 진행이 돼서 이거로 우리가 공매 입찰하는 방법 모두가 맞춰지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늘 이제 그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날 5시까지 입찰서를 지금까지 제출했다면 이제부터는 언제? 다음날 수요일날 제출했다면 하루 동안 기도를 하는 거죠. 낙찰받게 해주십시오. 해가 다음날 그 11시쯤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본인의 핸드폰에 문자가 와요. 궁금하신 분은 바로 또 나의 온비드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여기에 일자가 붙으면서 나의 온비드 들어가면 이거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낙찰된 사람은 여기에 일이 되고요. 낙찰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 일이 되죠. 그리고 바로 유찰된 사람은 바로 자기의 환불 계좌를 바로 보증금이 반환받으면서 모든 입찰 결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낙찰자가 됐다면 이제 그 3일 있다가 월요일 10시에 나의 온비 들어가서 입찰 본인 명수와 매각 결정 통지서를 인쇄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매각 결정이 되고 나서는 체납자가 낙찰자 동의 없이 공매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좀 전에 설명드렸고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